이 세상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과 위로와 공감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한국의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외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은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지금 노스웨스턴에서 연구와 그리고 최영강 교수님 밑에서 같이 클리닉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일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석사를 MPH Master of Public Health 하고 의전원 졸업하고 현재 포스트닥 펠로우 연구원으로 최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로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 유방외과 또 의사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럼 두 분은 여기에서 매일 이렇게 모이셔서 주로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Circulating Tumor DNA라고 해서 혈액 안에 암세포가 돌아다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받았는데 혈액 안에 아직까지 그 암세포가 다니고 있다면 그 환자는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환자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뭐 이런 연구들을 한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레디오믹스라고 해서 그 CT 사진이나 또는 MRI 사진만 가지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의 특성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면 실제로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 다른 피검사나 조직검사에 비해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걸 같이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비슷한 연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그 외의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지연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방외과 교수님이시니까 유방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시고 또 최영강 교수님과 같이 폐암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하셨던 ctDNA를 포함한 것들을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큰 분류로는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마커 스터디를 지금 교수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 저희가 되게 열심히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더블 렁 트랜스플란트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 중에 일부 환자들이 폐 양쪽으로 암이 전이되고 이제 숨 쉬는 것들이 힘들고 한 환자들의 일부 환자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회의식을 진행을 하고 그 환자들의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지를 지금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ctDN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ctDNA는 사실 우리 몸에는 그 DNA가 굉장히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암이 가지는 특정한 DNA가 있어요. 실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DNA가 아닌 어떤 변이를 가졌거나 다른 특징을 가지는 DNA를 저희가 구별해낼 수 있다면 암을 빨리 발견하거나 또는 재발할 확률이 높은 환자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ctDNA를 연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과 다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에서 어떤 DNA 특성을 보이는지 또 그런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 연구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인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 분야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연구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일반 general population, general public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에세이들도 있고요. 아직은 연구 단계인 회사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또 많은 학교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ctDNA를 가지고 저희가 크게는 3가지 영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early detection이라고 해서 암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암을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보통 엑스레이나 CT 스캔 혹은 MRI 스캔 같은 영상학적인 진단 기구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엑스레이나 CT나 MRI에 아직 발견되기 전에 작은 단계의 암들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캔 상에는 안 보이지만 ctDNA 상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T에 발견될 크기가 네네. 되기 전에 훨씬 더 작은 단계일 때 이제 early detection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가지 분야이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약을 주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ctDNA의 수치를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약이 얼마나 잘 됐는지 같은 걸 또 판단하고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적용증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이 완치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의 ctDNA를 또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암이 재발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연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암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이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유방외과 전문이시니까. 네, 유방암은 사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전체 파퓰레이션을 보면 아직 폐암이나 뭐 대장암보다는 적은 수치기는 한데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 속도 자체는 사실은 거의 1위에 올라선 상태고요. 그것은 이제 여자분들이 워낙에 에스트로겐에 빨리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청소년 때 피임약을 먹거나 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서구화된 그 식습관과 그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 유방암을 빨리 촉진시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증가 속도는 사실은 한국 자체에서 한국인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미 암 환자여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앞두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건강검진이 꺼려진대요. 무서운 병이 생길까봐. 그런데 우리 두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전문가시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암이 예전만큼 무서운 질병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는 진단 기법이나 치료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대부분의 암을 이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암이 예전처럼 이게 그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 가능하고 대부분 완쾌도 하시고 완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완치를 못 하더라도 그 암을 저희가 잘 컨트롤하면서 그냥 뭐 chronic disease 그런 뭐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이런 거 높으신 환자분들 그냥 약 먹고 이제 계속 지내시듯이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처럼 점점 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빨리 발견해야 빨리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도 빨리 발견했으면 그냥 지켜보는 것도 가능한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폐로 굉장히 전이를 잘 일으키거든요.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갑상선에 암이 있는지 모르고 건강검진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결절이 발견되고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갑상선 암이다. 그러면 이미 사기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았더라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환자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그 병기가 올라간 상태로 발견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니까 이제 무서워서 검진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의사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내 몸이 건강해야 사실은 내 가족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가족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라서요. 저는 두려워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분 같은 분이 병원에 계시다면 맨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건강검진은 받으러 오시고요. 네. 아파서는 안 아파서 오셨으면 나도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이렇게 한국이 아닌 미국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한 노스웨스턴이라는 병원 건물에서 뵀는데 아까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국 사람이시고 네. 다 똑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애국자가 아닌가. 좀 개인적인 소감을 좀 묻고 싶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네. 사실 한국이 의료 수준이 이제는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해온 속도만큼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최영강 교수님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실 수 있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이제 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네. 좀 끌어주고 싶어 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랩에 오는, 최영강 교수님 랩에 오는 다른 나라 선생님들이 Wow, this is a small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10층은 진짜 한국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그 커다란 전 세계 안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미국 땅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그게 또 전 세계의 어떤 치료 트렌드라든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연구년을 어디에 가서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이제 최영강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쭉 해오신 ctDNA 연구라든지 그 외에 아주 많이 내셨던 그 아티클들을 읽어보고 내가 이 교수님 랩에 가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걸 또 적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레터를 보냈고요. 네. 사실은 교수님께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몇백 통의 레터가 오는데 그걸 다 열어보시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진짜. 근데 네. 운 좋게 제 거를 보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지난 네. 1년이 너무 감격스럽고 사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자로서 그리고 또 연구자로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성장한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그 정도. 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었고 물론 한국에 또 이제 몇 년 중간에 가서 지내고 공부도 하고 하긴 했었지만 저는 그래서 미국이 저한테는 그냥 홈컨트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한인인 친구들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한데 그냥 저는 미국 이 시카고 여기에서 이렇게 최영관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또 연구하면서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많이 배우고 또 그 다음 이제 단계들도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저희 상상미디어 이 이슈앤피플을 한국에서도 저희가 그 트래픽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한 25%를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 선생님 또 너무 또 미인이시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따뜻하시고 하셔서 그 경북대 병원이 이제 환자들을 박을 원래도 환자 네. 아 원래도 많으시죠. 네. 더 많을까봐 네, 제가 걱정인 네, 게 네, 서울에서 네. 막 내려가면 어떡해요? 네, 네, 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네. 네. 저 이제 한국 가시는데 아쉽지만 이제 미국 생활 마무리 잘 하셔서 네, 건강하게 또 그곳에서 좋은 모습 또 줌으로 나중엔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네. 계속 이어가시다가 저희가 맞아요. 중간 점검 네, 그렇죠. 네. 네. 시카고 첫인상 어떠셨어요, 두 분? 먼저 저는 시카고에서 해마다 열리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 온 건 아니었고, 한 10년 전에 이제 저는 신랑이 시카고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어서 뭐 따라서 여러 번 왔었는데, 그때 봤던 시카고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항상 날씨 좋을 때 휴가철로 오니까 되게 여유 있게 오잖아요. 근데 1년 살아보니까 겨울은 좀 춥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겨울을 다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실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어느 순간 봄이 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시카고는 1년은 살아봐야 시카고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시카고가 좋으셨어요? 저도 시카고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왔을 때부터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고요. 또 뭐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고 또 문화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화 활동이나 문화 생활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여기 호수가 또 너무 예쁘고 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빠지는 것 없는 도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그렇구나. 갑자기 저도 희망이 생기는 게 전 시카고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오래 살아서 그런지. 겨울이 춥기는 한데요. 네. 저는 추운 거를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라서 네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게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두 외모까지 출중한데 공부까지 잘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세상은 공평합니다. 부족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점 하나씩 얘기하기. 먼저 할게요. 네. 단점 딱 하나만 얘기하기. 저는요 춤을 정말 못 춥니다. 아 이런 단점은 없어도 되는 단점이잖아요. 다른 거. 좀 더 이상하게 자극적인 다른 거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은 그래서 공부를 잘하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단점이 없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네. 네,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진짜 단점 투성이어가지고요. 네. 저희 신랑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에이. 처음 봤대요. 왜냐면 공부는 했지만 네. 그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해줘. 정말 밥도 책상에 갖다 줄 정도로 그 식탁에 오는 시간도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안일도 정말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너무 놀랬대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진짜요? 그리고 재밌었대요.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저는 네. 저희 신랑이 좋았던 게 세상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 남편은 이 세상을 많이 아는 큰 사람 같은 느낌이고요. 도인이신가요? 되게 사회를 많이 경험해본.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책상이랑만 붙어 있었지 세상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이제서야 이제 나이 40이 돼서야 세상도 좀 보이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뭐 이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게 얼마만큼 행복한 일인지를 이제서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잘 만나신 거네요,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우리 신랑분께서 또 영상 보시면서 되게 어깨에 이렇게 뽕 좀 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정일영 선생님은요? 단점 얘기했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결론 내렸잖아요. 네. 결론 내렸지. 네. 너무 뿌듯하고,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두 분의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건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사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연구도 좋고 환자를 보는 것도 좋고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배워서 돌아가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1년 동안 이제 새 교수님하고 저희가 계속 북클럽 같은 걸 해요. 매주 책을 읽고 그 소감을 나누고 그걸 다 줌으로 미팅도 하고 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다 녹화해서 다 남겨놓거든요. 근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일주일에 진짜 책 2, 3주에 한 권씩 읽었죠. 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그 단지 연구, 단지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인생 그리고 생활, 가족, 사랑, 그리고 뭐 종교,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제 소망이라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너무 막 바쁘게 그렇게만 살지 않고 주변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제가 강의를 초청받아서 전 세계 강연을 하러 다니는 게 제 꿈인데 그러려면 그때까지 엄청 유명해져야 돼요. 그럼 빨리 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벌써 그 모습이 그려져요. 정일영 선생님은 저는 아직 이지영 교수님, 이나 최영관 교수님 을 보면서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아직 수련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갈 길은 멉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의료 선교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든 또 해외에 있는 제3세계 어디든 가서 이제 좀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아직 그런 의료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또 공부 많이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고통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에서 하트 이렇게 보여드리고 인사 마무리 나눌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따뜻하다. 네. 두 분 같은 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녀 많이 낳으세요. 다음 생에. 저는 다음 생에. 많이 낳으셔야 돼. 이런 DNA 좋은 유전자를. 윤정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